2년 3개월 만에 다시 달리는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기 위해 영월과 정선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왕의 슬픈 이야기가 남아있는 청영포, 절경을 자랑하는 선돌, 그리고 아우라지와 정선 5일장까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주말과 정선 5일 장날에만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원래 5월 22일부터 2년 3개월 만에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다만 운행 구간이 청량리 아우라지에서 제천 아우라지로 변경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조금 더 긴 여행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영월과 정선을 묶어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 첫날인 6월 16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9시 51분에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무궁화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탄 열차는 정오경에 영월역에 도착하였고 먼저 역전에 있는 맛집으로 소문난 성호식당이라는 곳에서 점심으로 영월의 대표 음식이 하나인 다슬기 해장국을 먹었죠. 이 식당은 손님이 많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다 먹기도 전에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었다면서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더군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 타고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이 유배되었던 곳인 청영포로 갔습니다. 청영포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한 곳으로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섬과 다름없는 곳이죠. 청영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는데 근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성공으로 주말에는 여행객이 많아 배를 타려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평일날 갔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청영포 관람료는 3,000원인데 경로는 1,000원입니다. 청영포로 들어가는 보트의 승선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청영포에 들어서니 왠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이곳 청영포에서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청영포에서는 단종이 살았던 집을 재현한 단종 어소와 600년 수령의 관음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소나무는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고 또 단종의 슬픈 말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관음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청영포를 둘러보고 나와 청영포 전망대 뒤편으로 가보니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 천상재회를 기원하는 동상이 눈길을 끄네요. 청영포를 본 다음에는 다시 택시를 불러 타고 선돌로 향했습니다. 선돌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데크길을 따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선돌을 보러 갔는데 선돌은 말 그대로 기암괴석이 서 있는 돌이란 뜻으로 양옆으로 우뚝 선 기둥 모양의 70m 높이 기암괴석에서 신선이 노내렸다고 해서 신선암으로도 불린다고 하죠. 우뚝 솟은 바위 기둥과 어우러진 서강이 휘감아 흐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선도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풍경이 있네요. 선도를 구경한 다음 카카오 택시를 부르니 잘 잡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버스라도 타고 갈 요량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보여 타고 숙소로 갔죠. 당초 계획은 단종이 묻힌 장릉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포기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저녁을 먹기 위해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갔는데 시장 안 먹자골목은 이미 파장으로 영월 특산물을 먹을 만한 식당을 찾지 못해 시장 안에 있는 칠곡 재면소라는 식당에서 검은 콩국수로 저녁을 해결하고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행 2일차에는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 같이 간 친구가 아침으로 어제 맛있게 먹은 다슬기 해장국을 먹자고 하여 다시 영월 역전으로 가 다슬기 해장국을 먹었죠. 그리고 아우라지로 가기 위해 영월역으로 가 9시 36분에 출발하는 정선 아리랑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4개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가 200석입니다. 그런데 각 차량에는 지정석 이외에 2개의 자유석이 있고 또 차량에 따라 별도의 전망석, 테이블석, 장애인석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 아리랑 열차는 개폐식 와이드 전망창을 갖추고 있어 창이 넓기 때문에 정선의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함께 창밖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영월역을 출발한 정선 아리랑 열차는 약 2시간 가까이 달려 11시 반경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우라지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면서 보니 역 앞에는 얼음치 모양의 독특한 도서관이 눈에 띄네요. 역 앞에는 주례마을 장터가 보이는데 저는 주변을 잠시 둘러본 다음 아우라지 관광지 방향으로 가 초생달 조형물이 있는 원룡교를 건너 여송정이라는 이름의 정자로 갔습니다. 여송정 앞에는 정선 아리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라지 처녀상이 있는데 이 처녀와 애절한 사랑을 나눈 총각상은 강 건너 정선 아리랑 전수관 근처에 있다고 하죠. 여송정이라는 이름은 아우라지 강변에 얽힌 송천의 처녀와 열양에 있는 총각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송천과 열양 두 마을에 이름을 따 붙였다고 합니다. 이곳 아우라지는 정선 아리랑 가사의 탄생지로 송천과 골지천 두 물길이 이곳에서 만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우라지라고 하죠. 여송정에서 보면 앞으로 징검다리가 있고 오른쪽 조금 떨어진 곳에는 출렁다리도 보입니다. 아우라지 주변을 둘러본 다음 아우라지 역으로 돌아오면서 목이 타 시원한 팥빙수 생각이 났는데 마침 팥빙수 판매를 알리는 안내판이 있는 아우라지 수리치떡이라는 간판을 단 카페가 보여 들어갔죠. 자리를 잡고 앉아 팥빙수와 수리치떡 한 박스를 시켰는데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니 단숨에 더위가 사라지는 듯 하더군요. 잠시 카페 주인장의 아우라지 소개를 듣고 난 뒤 정선으로 가기 위해 열양 공영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여량 공영버스 정류장에서는 약 1시간에 한 대꼴로 정선으로 가는 정선군 버스인 와와버스가 있는데 버스비는 무료이지만 탈 때 반드시 퇴근은 하여야 합니다. 버스를 타면 30여 분 만에 정선에 도착하지요. 정선 읍사무소 앞에서 버스를 내리니 읍사무소 앞 대로변에 설치해둔 정선 아리랑 한 구절을 새긴 조형물이 정겹네요. 정선에서는 곧장 정선 5일 장터로 향했는데 장터 도착 시간이 다소 늦은 탓에 장터의 활기찬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잠시 장터를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샀지요. 그게 한 통 들어가면 몇 g이나 되는가? 1kg에. 예? 1kg. 1kg. 예.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 부근 커피숍으로 가 시원한 주스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한 다음 간단히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시장 먹거리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더군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있는 성원식당이라는 곳이 보여 들어가 보니 마침 정선의 대표 먹거리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모듬전이라는 메뉴가 있어 한 접시 시켰죠. 모듬전에는 메밀전병, 수수부꾸미, 녹두전, 배추전, 장떡 등이 조금씩 담겨 있어 정선의 대표 먹거리들을 가볍게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간단히 요기를 한 다음에는 택시를 타고 정선역으로 가 오후 5시 52분에 출발하는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청량리로 가는 기차는 제천역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려야 해서 역사 부근에 있는 홍익우동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간이 음식점에 들려 우동 한 그릇을 먹어보니 예전 기차역에서 먹던 우동과 맛이 비슷하여 옛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7분에 출발하는 청량리행 뭉하호 열차에 몸을 실음으로써 정선 여행을 마무리하였죠. 여행을 마친 다음 생각해보니 비록 예전처럼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는 다소 불편해졌지만 오랜만에 다시 달리는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영월과 아우라지 그리고 정선까지 둘러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청영포의 단종 이야기와 선도르 절경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